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네. 자,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승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무역계약의 승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승낙이란 말이 뭔가요?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허락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acceptance 혹은 acknowledgement, acceptance 혹은 acknowledgement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럼 우리가 계약에서 승낙의 개념이 뭐냐? 승낙의 개념은 피청약자가 offeree가 피청약자 그러면 또 계약서를 받은 사람 offeree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청약자의 청약에 따라 청약자는 offerer 계약서를 보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청약자가 계약서를 받은 사람이 계약서를 보낸 사람의 청약에 따라 청약은 뭐라고 그랬죠? 청약은 예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렇게 계약합시다. 계약해 주세요. 그렇죠?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동의의 의사표시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동의의 의사표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고자 할 때 계약서를 받았어요. 근데 계약 내용이 합의한 대로 그대로 이상이 없이 잘 써져 있어요. 그럼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받은 계약서에 사인하면 되죠. 그 사인한다는 게 뭐예요? 동의의 의사표시.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라는 동의의 의사표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의의 의사표시는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유일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인만이 계약 체결을 위한 유일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아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혼돈이 생기게 되면 계약서에 내가 사인 안 했는데 나 그냥 단순히 메시지만 보내줬는데 계약이 되나? 아니면 내가 계약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사인을 해오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방식으로 연락을 해왔어. 이건 계약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헷갈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보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 동의합니다. 라고 의사표시만 해오면 계약서를 비록 return 받지는 못했지만 그거는 계약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계약서를 보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사인해가지고 계약서를 보내오진 않았어. 근데 이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이메일에다가 우리는 당신의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승낙합니다. 당신의 계약서를 승낙합니다. 예를 들면 we hereby accept 혹은 we hereby acknowledge your contract.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계약서는 안 보내왔어요. 자, 그럼 계약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거 된 거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상대방하고 그 SNS를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억셉트 한다고. 그럼 그것도 계약이 성립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계약서를 세 부를 우편으로 보내면 상대방이 사인을 해가지고 두 부를 보내오죠. 그렇죠? 근데 꼭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NS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또 그럴 수도 있겠죠. 사인해가지고 스캔 받아서 이메일로 보내왔다. 그것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동의 의사 표시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남녀가 있어요. 근데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예,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청혼을 한 거예요. 이랬을 때 그 여자친구가 결혼합시다 라는 의사표시, 동의 의사표시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가장 일반적인 거는요. 계약서에 사인하듯이 가장 일반적인 거는 여성분이 남자친구한테 오빠 사랑해 고마워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일반적이겠죠.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위트가 있는 친구라면 오빠 뒤돌아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카톡으로 오빠 사랑해 고마워 띡띡 하고 보냈어요. 그것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은근하게 오빠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가득 차가지고 고마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표시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남자가 이렇게 전달해준 반지를 이렇게 싹 두 손으로 받아줬어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쵸? 꼭 사인만, 꼭 반드시 계약서를 돌려받아야만 승낙이 된 거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경우들도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사인해가지고 보내죠. 일반적으로는 사인해가지고 보내요. 그 다음에 요새는 근데 저기 사인해가지고 보낼 때도요. 계약서 자체를 원본을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뭐 그런 경우도 많지만 스캔 떠가지고 보내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계약서를 팩스로 주고받는다? 그것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승낙의 효력은 뭐냐? 당연히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양 당사자한테 이제 의무가 부여가 되는 거죠. 셀러 입장에서는 반드시 물건을 공급을 해야 되고 바이어는 반드시 대금을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금액만큼 지급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승낙의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승낙의 요건. 그러니까 승낙할 때 어떻게 승낙을 해야 돼요?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 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이고 완전 일치의 법칙에 일치가 돼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계약서 받아가지고 사인할 때는 수정하거나 추가하거나 하지 말고 변경하거나 하지 말고 바로 사인만 해라. 사인만 해라. 만약에 수정이나 변경을 하고 사인을 하게 되면 그거는 승낙이 아니다. 계약 성립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받은 계약서에 내용을 수정하고 사인했다? 그건 계약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은 어렵게 써놨죠. 뭐 absolute and unconditional assert, mirror image rule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결국은 그 얘기예요. 쉽게는 실무적으로는 수정하지 맙시다. 추가하지 맙시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승낙은 언제 효력을 발생을 시키느냐? 승낙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느냐? 계약은 언제부터 성립이 되느냐? 자, 이전에요. 청약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이 된다고 그랬죠?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그쵸? 그때부터 청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자, 그렇다면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라는 거예요. 자, 이건 좀 복잡해요. 청약보다는. 그래서 입법 예별로 조금 달라요. 나라별로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죠. 쉽게는. 그래서 보면 CISG나 여기 한번 볼게요. CISG가 뭐죠? 유엔에서 만든 비엔나 협약. 무역계약의 기본법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도달주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승낙도 사인을 해서 상대방한테 도달을 해야만 그때부터 계약이 성립되는 거다. 도달하기 전까지는 성립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독일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독일법과 CIC는 도달주의. 근데 미국법은요. 발신주의예요.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는 순간부터 계약은 성립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복잡하죠, 그죠? 그 외우려고 생각하면 좀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국법과 영국법은요, 더 복잡해요. 대화자 간에는 도달주의, 격지자 간에는 발신주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대화자 간, 그 다음에 격지자 간.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요, 대화자 간이라는 거는 승낙을 보내면 바로 도착하는 방법. 뭘 사용하는 거. 이걸 대화자 간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전화나 팩스나 이메일. 그래서 승낙을 할 때 계약서에 사인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냈다? 그럼 도달주의예요. 격시자간이라는 건 뭐냐면 보내고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편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발신주의를 택한다. 어렵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자만 따가지고 대화자간 도달주의 대도가 뭐예요? 큰 도둑놈. 그래서 대화자간 도달주의, 격지자간 발신주의, 격발이 뭐예요? 트리거, 방아쇠 당기는 거. 그쵸? 그래서 격지자간에는 발신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승낙은 취소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왜요? 승낙을 하게 되면 바로 그냥 계약이 성립된 거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승낙은 철회는 가능하냐? 철회. 그러니까 승낙을 보내놓고 괜히 쌓이는데 돼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만 도달주의일 때만. 발신주의일 때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발신한 순간에 돼버렸으니까. 도달주의일 때는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청약과 마찬가지로 철회는 가능하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승낙이라는 거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얘기한다. 계약서를 받은 다음에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사인하는 걸 얘기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SNS로 보내주거나 해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주고받을 때 반드시 원본을 주고받지 않아도 이메일이나 팩스로 주고받아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은 계약의 성립이다. 승낙을 할 때는 수정이나 추가하지 말고 서명만 해야 한다.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이거는 법마다 조금 다르다. 그래서 CIC나 독일법은 도달주의, 미국법은 발신주의, 한국이나 영국법은 대화자 간에는 도달주의, 격지자 간은 발신주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도 계속 승낙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